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진돌이가 구슬프게 울었다. 아내가 죽고 난 뒤부터 장영감 혼자 키우는 하얀 진돗개다. 9살이 된 진돌이는 집에서는 배변을 해결하지 못한다. 주로 마당에서 일을 보거나 산책을 나갔을 때 오줌을 눈다. 장영감은 늘 마당으로 이어지는 현관문을 조금 열어두는데 오늘따라 늦봄 제대로 불어닥친 강풍 때문에 문이 닫히고 말았다. 그래서 몇 시간을 문 앞에서 말 그대로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오도 가도 못하던 진돌이가 잔디와 비슷한 느낌이 나는 장영감의 초록색 이불에 오줌을 누고 말았다.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깊게 잠이 든 장영감은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오줌 때문에 점점 이불이 축축해지자 잠에서 깨어났다. 아이고 차가워라. 장영감이 눈을 떴을 때 진돌이가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며 불쌍한 표정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진돌이에게 미안해진 장영감이 얼른 몸을 일으켰다. 진돌아, 여기 오줌 넣었어? 문이 닫혀버렸구나. 너도 참느라 혼났지? 괜찮아, 빨면 돼. 세탁기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겠냐. 풀이 죽어있던 진돌이는 장영감의 무릎에 머리를 비비며 꼬리를 힘차게 움직였다. 장영감은 진돌이가 오줌을 눈 이불을 전원 버튼이 다 다른 오래된 세탁기에 넣었다. 세탁기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다시 한번 엄지에 힘을 주어 눌렀다. 그리고 이불 코스로 맞춰서 세탁을 돌렸다.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 45분이었다. 장영감의 집은 한밤중에 세탁기를 돌려도 층간소음 걱정이 없는 단독주택이다. 연남동에 위치한 하얀 2층 집. 잘 가꿔진 잔디가 제법 넓게 펼쳐진 마당도 있고 듬직하고 커다란 철 대문도 있다. 이 집으로 이사 온 지도 40년이 지났다. 처음에 왔을 때는 조용한 단독주택촌이었는데 홍대가 점점 젊음의 거리로 주목받으면서 덩달아 연남동까지 인기가 많아졌다. 이웃들은 대부분 집을 상가로 개조해 1층, 2층을 카페나 캐주얼 레스토랑 같은 상가에 세를 주고 이곳을 떠났다. 그래서 장영감의 파란 대문이 있는 단독주택은 연남동에서 보기 드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되었다. 방이 1층에 3개, 2층에 3개, 6개가 있다. 혼자 살기에는 큰 집이다. 장영감은 진돌이와 둘이 살면서 이사를 고민하기도 했지만 생전에 유난히 금실이 좋았던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떠날 수 없었다. 마당 테두리에 자리 잡은 목련나무와 대추나무, 감나무, 머루나무, 그리고 대문 옆 화분에 이제 막 꽃망울을 피우려고 하는 봉선화, 장미, 방울토마토까지 아내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었다. 이제 80이 되는 장영감은 혼자서 1층, 2층을 관리하고 마당의 수목까지 관리하는 일이 벅찼지만 먼저 간 아내를 대신해 나무와 꽃을 잘 돌보면 하늘에 있는 아내가 좋아할 것이라고 믿었다. 장영감이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고 리모컨을 들었다. 잠을 깨며 뉴스 화면을 보고 있을 때 통돌이 세탁기가 덜덜 떨며 마지막 탈수를 마치고 세탁 종료 알림음을 울렸다. 장영감은 세탁기 앞에 서서 끙차 소리를 내며 이불을 꺼내 올렸다. 어느 정도 물기가 남아 축축한 상태 그대로 마당으로 가지고 나가 빨랫줄에 넣었다. 그 와중에 다용도실까지 따라온 진돌이의 발을 밟지 않으려고 모로 걸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지만 일출 시간이 제법 빨라졌기에 오후까지는 마르겠지라는 생각에 이불을 그대로 걸어두기로 했다. 장영감이 이불을 널고 돌아오자 그제야 안심을 한 진돌이는 감나무 주변에 가서 똥을 누고 발로 흙을 팔팔 긁어댔다. 진돌아, 시원하냐? 진돌이가 장영감에게 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짖었다. 쉿!
아직 다른 사람들 자고 있어서 조용히 해야 해. 장영감이 입에 검지를 가져다 대자 진돌이는 짖지 않았다. 아이고, 우리 진돌이가 제일 착하다. 춥다, 얼른 들어가자. 점심시간이 지난 경로당에는 사람들이 여럿 와 있었다. 70세 이상으로 구성된 경로당의 모임은 젊은이의 거리로 유명해진 홍대에서 보기 드문 모습이었다. 장 선생님, 나 요즘 이렇게 무릎이 시크네요. 전에는 걸을 때만 그랬는데 지금은 앉아 있어도 찌르고 누워 있어도 쑤시고 뭘 먹어야 해요? 홍 여사가 플라스틱 생수병에 담아온 믹스커피를 마시며 입을 열었다. 그러자 평소 장영감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던 우영감이 홍 여사에게 핀잔을 주었다. 의사도 아니고 약사가 뭘 알겠어. 아프면 병원을 가봐야지. 병원 가면 이것 찍어라 저것 찍어라. 아주 하루가 다 가요. 장 선생님. 약 좀 알려줘요. 장영감이 우영감의 핀잔 섞인 말에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다. 이게 단순한 노화인지 연골근의 수명이 다 된 건지 두 가지. 작년에 사고 내서 약국문 닫은 사람한테 선생님은? 우영감이 말을 중간에 툭 잘랐다. 신촌역 앞에서 50년 가까이 약국을 지키던 장영감은 처방전을 잘못 읽고 약을 과다 제조하는 바람에 작년부터 스스로 약사 가운을 벗은 처지였다. 장영감이 헛기침을 몇 번 하고 입을 열었다. 제가 톡으로 보낼게요. 우영감은 실처럼 가는 눈으로 홍 여사를 한 번 째려보고 다시 말했다. 끝까지 약사 선생 놀이는 하고 싶은가 보네. 우영감님 그만해요. 장 선생님한테는 그게 상처라고요. 같이 나이 들어가는 처지에 보듬어 주지는 못할 망정. 홍 여사도 너무해. 왜 나한테는 영감하고 저짝한테는 장 선생님 하는겨? 속으로 나 무시하는겨? 장 선생님 나가요. 진돌이도 너무 오래 혼자 있었어요. 홍 여사가 장영감의 소매를 잡아 끌고 문 밖으로 나갔다. 경로당 앞에서 가슴줄을 메고 기다리던 진돌이가 홍 여사를 보고 꼬리를 흔들었다. 진돌아, 저 안에 심통난 영감탱이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불쌍해라. 내가 너 주려고 간식 하나 사왔어. 홍 여사는 직접 코바늘로 뜬 빨간 가방에서 쇠고기 맛이 나는 강아지 껌을 꺼내주었다. 뭘 이런 걸, 우리 진돌이 호강하네. 마음에 담아주지 마세요. 저 우영감탱이. 다른 경로당에서 왕따 당하니까 이리로 와서는 집버릇 못 고치고 여기서도 또 보는 사람마다 시비 걸고 다닌다니까요. 허허, 내가 무릎에 좋은 영양제 이름 톡에 넣어 놓을게요. 아이고 장 선생님 고마워요. 고맙긴요. 아직 제가 쓸모 있으니 좋죠. 이제 손주 데리러 학교로 가요? 예,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가는 길이면 저도 이 녀석하고 초등학교로 한 바퀴 돌아야겠네요. 장영감이 홍 여사에게 같이 가자는 손짓을 하자 홍 여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저는 학교 앞으로는 못 가요. 손주 데리러 가는 거 아니셨나요? 홍 여사가 한마디가 잘려나간 왼손 약지를 문지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손주가 앞에 서 있지는 말고 저만치 떨어져 있으래요. 친구들이 손가락 없는 할머니 볼까봐 창피한가 봐요. 젊을 때 공장에서 미싱 돌리다가 이렇게 된 건데. 다 지네 아빠 키운다고 이러고 산 건데 어쩌겠어요. 우리 손주가 나 때문에 풀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죠. 쓰는 숨을 지으며 홍 여사가 다시 한번 네 번째 손가락을 어루만졌다. 결혼반지 끼워보는 게 소원이라는 홍 여사의 농담에서 그간 녹록지 않았을 세월이 다 느껴졌다. 장영감이 입술을 꾹 다물고 짐짓 고개를 끄덕였다. 장영감은 진돌이와 함께 연남동 공원으로 걸어갔다. 오후의 연남동은 밤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로 복잡거렸다. 늦봄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높아지는 기온에 반팔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드문드문 볼 수 있었다. 공원으로 이어지는 작은 횡단보도를 지날 무렵 빨래방에서 빨래를 한아름 가지고 나오는 젊은 아가씨가 유독 눈에 띄었다. 모두 귀에 이어폰을 꽂고 휴대폰을 보면서 무표정한 얼굴로 걸어가는데 그 아가씨는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무슨 깨달음이라도 얻은 사람처럼. 장영감은 아가씨가 나온 빨래방 앞으로 갔다. 연남동 빙굴빙굴 빨래방. 깔끔하면서도 정감 가는 글씨체가 막힌 간판이었다. 그 위로 노란 할로겐 등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아늑하게 비추고 있었다. 상가 앞면은 위에서부터 성인 허리 높이쯤까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안이 잘 보였는데 아래쪽은 상아색과 회색이 옅게 섞인 벽돌들로 촘촘히 이루어져 있어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느낌을 주었다. 봄 햇살이 대형 세탁기가 돌고 있는 안쪽까지 깊숙이 내리쬐고 있었다. 창가 쪽에 놓인 나무 테이블에는 커피 머신이 올려져 있고 벽 한쪽에 위치한 낮은 책장에는 책들이 꽂혀 있었다. 빨래방이 무슨 도서관 같기도 하고 카페 같기도 하다. 세상 참 좋아졌네. 그렇지 진돌아? 진돌이는 대답 대신 꼬리를 흔들었다. 대문을 열고 집 마당에 들어선 장영감은 제일 먼저 빨랫줄에 걸려있는 이불을 만졌다. 아직 축축하긴 하지만 조금 더 말리면 될 것 같았다. 문제는 냄새였다. 진돌이의 오줌 냄새가 고약한 것인지 아니면 오래된 세탁기가 영 제 기능을 못하는지 냄새가 쉬이 없어지지 않았다. 장영감이 코를 대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오늘 당장 깔고 잘 것이 없는데. 장영감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진돌이는 빨간 방울토마토가 심어진 화단 앞에 배를 깔고 따스한 햇살을 맞았다. 그때 대문에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저희 왔어요. 장영감이 대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다. 며느리 손에는 북어포 꼬리가 빠져나온 백화점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다. 오늘아 수고들 했다. 수고는요, 운전은 차가 하는데요. 아들이 검정말이 뛰어오르는 듯한 로고가 새겨진 포르쉐 차키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장영감은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단출하게 아내의 제사를 지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난 아내였기에 제대로 된 영정사진이 없었다. 그나마 50대 초반에 찍었던 여권 갱신용 사진이 있어 그것을 영정사진으로 썼다. 죽기 전보다 20년은 더 고운 모습이었다. 손주가 영어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아들 내외가 데리러 가야 했기 때문에 8시 전에 제사를 치렀다. 매캐한 향냄새가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아들과 며느리가 서둘러 상을 치웠다. 수찬이 본 지도 오래됐는데. 오래되기는요. 설에 와서 세배도 드렸잖아요. 장영감이 아쉬운 기색을 드러내자 아들이 대답했다. 이제 막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에서 나온 며느리가 과일이 든 쟁반을 들고 와서 장영감 옆에 앉았다. 진돌이가 있어서 적적하진 않으시죠? 낮에 경로당도 가고 햇빛도 쐬고 그러세요. 배를 깎으며 며느리가 말했다. 그래, 진돌이가 있어서 좋다. 여기 공원길 산책도 같이 하고 바깥 구경도 하지. 이쪽에 재미있는 가게들이 많이 생겼어. 재미있는 가게들이요? 그래, 오늘 산책하다가 봤는데 빨래방도 카페처럼 잘 차려놨더구나. 커피도 마시고 책도 읽으라고. 하여간 요즘 사람들 참 커피 좋아하지. 어딜 가나 커피는 빠지지 않아. 카페인이 좋다고는 해도 중독성이 있어서 오히려 조리대차나 녹차 같은 걸 마시는 게 좋은데. 너도 병원에서 커피 말고 녹차나 다른 차를 마셔라. 이 건강은 제가 잘 챙기니까 걱정 마세요, 아버님. 아버지,
말이 나와서 말인데 아들이 긴장한 듯 마른 침을 한 번 삼키고 입을 열었다. 여기 집이요. 됐다. 그만 말해라. 들어보지도 않으시고선. 안 들어도 뻔하지 또 그 얘기 아니냐. 상가로 개조해서 세 주라는 얘기. 나는 어디 작은 아파트에 가서 살고. 그렇게 화만 내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드라마 작가 하는 우리 처제도 이 동네에 건물 한 채 매입해서 다달이 월세 받고 있잖아요. 안정적인 수입원 있으면 좋죠. 또 요즘 여기가 연트럴파크라고 해서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요. 산책하시면서 재밌는 가게들도 보셨다면서요? 다른 사람들은 하다못해 빨래방이라도 돌리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왜 꾸역꾸역 혼자서 이 넓은 집을 다 쓰겠다는 거예요? 배를 야무지게 깎아 접시에 놓아두던 며느리가 목청을 높이는 아들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이 말도 맞아요. 혼자서 여기를 다 쓰시기에는 청소하기도 불편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요즘 여기 상권이 좋아서 임대료도 아버님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받을 거예요. 2층 버려두는 것보단 낫잖아요. 다시 말한다. 난 싫다. 장영감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는 듯 아들이 목소리에 더 힘을 주었다. 우리 수찬이 오렌지 카운티 페어몬트 준비반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학비가 얼마인지는 아세요? 1년에 1억은 기본이라고요. 또 이 사람하고 수찬이 캘리포니아로 보내면 거기서 살집이며 차며 식비며 생활비며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오렌지 카운티? 수찬이를 미국으로 보낸다는 말이냐? 요즘 일반 학교 나와서는 경쟁이 돼요? 나는 너 일반 학교 보내고도 대학병원 의사로 잘만 키웠다. 나는 연필 한 자루로 공부해서 여기까지 일구었고. 또 그 소리. 아들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하고 혼잣말로 작게 내뱉었다. 너희가 뭐가 모자라니? 강남에 떡하니 좋은 아파트 살면서 왜 자꾸 욕심을 부려? 그래,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 살아. 너희 그 아파트 들어갈 때 내 돈 받아가면서 뭐라고 했냐? 남들만큼만 살려고 거기 들어간다고 했지. 아버님, 요새 누가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 살아요. 더 하고 살아야죠. 그래야 더 잘 살죠. 그래서 더 가르치려는 거예요, 우리 수찬이. 내 말이 이거야. 왜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하냔 말이야. 그러면 너희들도 힘들지만 결국엔 수찬이가 힘들어져.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어떻게 되든. 말이 안 통한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아들이 일어나 웃옷을 챙겨 입었다. 그럼 여기서 그 돈도 안 되는 아버지 소중한 추억 끌어안고 사세요, 평생. 여보 일어나, 수찬이한테 늦겠어. 깎던 배를 내려놓고 며느리가 일어났다. 장영감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섰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장영감 옆으로 진돌이가 올라왔다. 곧 쿵 소리가 들렸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였다. 돈이 안 되면 추억이고 그리움이고 다 버려야 되는 거냐, 진돌아? 진돌이가 장영감의 슬픈 눈망울을 보고 주름진 손을 핥아주었다. 장영감은 5가지가 넘는 영양제를 챙겨 한 입에 삼켰다. 오메가3와 비오틴, 칼슘, 마그네슘, 종합 비타민이었다. 그리고 진돌이가 또 못 나가는 일이 없도록 현관문을 잘 고정해 두었다. 마당에서 마른 이불을 가져와 거실에 깔고 몸을 뉘었다. 축축하지 않게 잘 말랐지만 뒤척일 때마다 여전히 진돌이의 오줌 지린내가 풍겼다. 마트 직원이 알려준 초고농축 섬유 유연제를 썼는데도 냄새가 나네. 장영감은 최대한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에서 유튜브 앱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하나하나씩 구독해놓은 채널들을 살폈다. 주로 정치 관련 채널들과 식물 기르는 법을 알려주는 채널들이었다.
아, 홍 여사한테 톡 보낸다고 했지? 그제야 홍 여사에게 무릎에 좋은 영양제 목록을 보내기로 한 것이 생각났다. 장영감은 6가지 영양제 이름을 써서 메시지로 보냈다. 장영감은 약국을 하는 50년 동안 한 번도 임의로 문을 닫은 적이 없었다. 아내는 그 점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한편으로는 병원이 문을 닫은 시간에 약국이라도 열려 있어야 한다며 아픈 사람들을 위하는 장영감의 책임감에 반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곤 했다. 아내는 혼자 있는 시간에 지금의 장영감처럼 집을 가꿨다. 일주일에 한 번 약국이 문을 닫는 날이면 기다렸다는 듯 장영감과 함께 고양시에 있는 모종을 파는 하우스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나무와 여러 가지 씨앗을 사와 마당에 심었다. 마당에 뿌리를 내리고 담장을 넘어갈 만큼 커버린 대추나무와 여러 가지 꽃들이 장영감에게는 절대 이 집을 상가로 만들 수 없는 이유였다. 몸을 뒤척일 때마다 올라오는 냄새 때문에 장영감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문득 머릿속에 24시간 문을 연다는 연남동 빙굴빙굴 빨래방이 스쳐갔다. 자리에서 일어나 이불을 겠다. 싱글 사이즈의 이불이라서 김장 비닐에 알맞게 들어갔다. 장영감이 진돌이와 함께 빨래방으로 걸어갔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 연남동에는 낮보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 술은 힘으로 먹는다고 했던가? 이제는 청주 2잔도 버거워진 장영감은 잔디 위에 아무것도 깔지 않고 맨땅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는 젊은이들의 활기가 불어왔다. 진돌이는 장영감의 발 옆에서 보폭을 맞추며 걸어갔다. 둘은 금세 연남동 빙굴빙굴 빨래방 앞에 도착했다. 유리창에서 보이는 자리에 진돌이를 잠시 묶어두려고 했는데 반려동물 동반 입장 가능이라는 문구를 발견하고 함께 들어갔다. 장영감은 이용법을 살폈다. 노인들도 제법 오는지 꽤 큼지막한 글씨로 자세하게 쓰여 있어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었다. 장영감이 세탁기에 오줌 냄새가 나는 이불을 넣었다. 건조기에도 미리 이곳에 시그니처 향이 난다는 섬유 유연제 시트 2장을 넣어두었다. 문 옆에 진돌이 줄을 고정해 놓은 장영감은 책장으로 향했다. 읽을 만한 것이 있는지 고르려고 했지만 딱히 손이 가는 책은 없었다. 그래서 빈손으로 창가 앞 테이블바에 앉았다. 나무로 된 테이블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니 밤 11시가 넘은 공원의 풍경이 흥미로웠다. 저게 다 추억이 되는 거지. 안 그러냐 진돌아? 시간은 돈 줘도 못 돌리고 청춘은 억만금을 줘도 다시 오지 않아. 얌전하게 앉아있던 진돌이가 대답하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네가 말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장영감이 창밖을 보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연두색 다이어리로 시선을 돌렸다. 누가 놓고 간 건가 싶어 한쪽 구석으로 치워놓으려 했는데 얼핏 보니 여러 사람의 손때가 탄 듯했다. 장영감이 호기심에 다이어리를 펼쳤다. 첫 장 구석에는 모두가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세상이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뒷장까지 펜촉에 긁힌 걸로 보아 굉장히 힘을 주고 쓴 것 같았다. 연두색 표지로 된 그것은 시시콜콜한 일상이 담겨 있는 여느 다이어리와는 달랐다. 1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연간 달력에 빨간 별표가 그려져 있었다. 11월 25일 무슨 날이지?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인데 원래 주인 생일인 건가? 다음 장에는 인출, 수거, 전달 3개의 단어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고 그 밑으로 조직도처럼 촘촘히 1-1구역, 1-2구역, 1-3구역 등 알 수 없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글씨체가 이어지던 마지막 장에는
펜으로 급하게 그려놓은 듯한 남자의 얼굴 그림이 있었다. 가늘고 긴 실눈에 옅고 짧은 눈썹, 높지만 약간 휘어있는 듯한 콧대, 얇은 입술. 낯이 익었다. 딱 누구라고 떠올릴 순 없지만 분명히 한 번은 만났던 사람의 얼굴이었다. 장영감은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모든 장을 훑고 샅샅이 글자들을 보았지만 이 남자에 대한 단서는 없었다. 자신의 초상화를 그린 것일까? 장영감이 오랜 기억까지 되짚어 보았지만 도통 그림의 남자가 누구인지는 생각나지 않았다. 골똘히 한 생각만 하니 머리가 지끈거리며 아팠다. 장영감은 이 그림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 뒤로 빨래 기다리는 중 심심하다 라는 낙서부터 시작하여 연남동에서 혼밥하기 좋은 식당 추천, 이번 주 소개팅에 무슨 옷 입을까요? 같은 사소한 질문들과 답변이 적혀 있었다. 빨래방 주인이 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느새 다이어리에는 여러 사람의 크고 작은 고민이 적혀 있었다. 살기 싫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사람들의 답글이 달린 글들도 많았지만 문득 이 글에서 손이 멈췄다. 이 글 밑에는 아무도 글을 적어주지 않았다. 누군가의 삶과 죽음에 함부로 한마디 거들거나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것일까? 장영감은 고심 끝에 테이블 위에 있던 펜을 들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다. 흙 속에 있는 토양 박테리아는 항우울제 성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라떼는이라고 요즘 사람들은 싫어할 테지만 옛날 사람들이 하는 이런 말이 있죠. 우리 때는 흙 파먹고 놀았다. 그때가 생각납니까? 아무 근심 없이 행복했던 시절. 아마 우리는 흙을 만지며 우울한 기분을 씻어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화분 기르기를 권합니다. 직접 흙도 만지고 햇볕도 쬐어주고 물도 주고 가끔 통풍도 시켜주며 스스로도 바람을 쐬어보세요. 내가 화분을 기르는지 이 조그마한 식물이 나를 가꾸는지 모를 만큼 기분이 훨씬 나아질 겁니다. 장영감은 반듯한 궁서체로 글을 다 쓰고 난 뒤 펜을 내려놓았다. 어느새 중간에 실행시켰던 건조기까지 다 되어 있었다. 이 사람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장영감이 자리에서 일어나 건조기를 열어 이불을 꺼냈다. 그간 알게 모르게 났던 쿰쿰한 노인 냄새까지 말끔히 날아간 듯해 이불에 코를 묻었다. 이곳에 자주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장영감은 가져왔던 비닐에 이불을 넣고 진돌이의 가슴줄을 잡았다. 빨래방에서 나온 장영감은 옆에 위치한 편의점에 들어갔다. 음료가 진열된 냉장고 앞에 서서 천천히 음료를 골랐다. 어쩐지 다이어리의 글에 답글만 써놓은 것보다는 글을 쓴 누군가에게 비타민이 들어있는 자양강장제라도 선물해주고 싶었다. 장영감은 원래의 것보다 더 넓은 병으로 된 비타민 음료 한 병을 들었다. 계산을 마친 뒤 다시 빨래방에 들어가 다이어리 옆에 자양강장제를 놓았다. 그때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12시가 넘은 늦은 시각이었다. 여자의 눈 밑에는 검푸른 다크서클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들고 온 빨래 바구니에서 딸기 그림이 그려진 분홍색 내복이 삐져나와 있었다. 장영감은 어린아이의 내복과 자신을 보고 흠칫 놀라는 여자를 보고 이 사람이 자신이 답글을 단 그 글을 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영감이 약국을 운영할 때 육아 우울증을 앓는 여자들이 종종 찾아왔었다. 하루 종일 아이를 위해 항시 대기 자세를 취하고 있어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했다. 긴장감을 넘어 불안감까지 들고
무기력감이 느껴진다며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우울증 약을 달라고 했다. 장영감은 우울증 완화 성분을 가진 노이로민정을 줄 수도 있었지만 쉽게 그것을 주지 않았다. 대신 갑상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홍합과 몸에 이로운 성분으로 우울증을 예방해주는 꿀을 먹어보라고 추천했다. 이렇게 해도 정 힘들면 그때 약을 주겠다며 인자한 웃음과 함께 자양강장제를 서비스로 건넸었다. 장영감은 혹시나 눈앞의 여자가 그 글을 쓴 사람이 맞더라도 자신이 아는 척을 하면 다시 다이어리에 글을 남기지 않을까 걱정되어 서둘러 진돌이와 함께 빨래방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며 글을 쓴 사람이 맞다면 자신이 그 글 아래에 적어놓은 글을 얼른 읽기를 바랐다. 하지만 여자는 장영감을 의식하는 듯 세탁기에 빨래를 넣으며 창밖만 조심스럽게 살폈다. 엄마, 나 쉬. 딸 나이가 안방 침대맡으로 와 미라를 깨웠다. 누가 미간에 삼지창을 새겨놓은 것처럼 선명하고 깊은 주름이 미라의 미간에 패어 있었다. 나희가 몸을 흔들어도 미라는 쉽게 깨어나지 않았다. 나희는 엄마가 일어나지 않자 옆에 누워있는 아빠 우철을 흔들었다. 우철이 약간의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미라야, 정미라, 나희 오줌 쌌대. 우철이 미라를 흔들자 미라가 작은 신음을 내며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침대맡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는 나희를 보았다. 나희, 쉬어야 했어? 이불에. 오늘은 안 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화장실에 앉아서 싸고 있었는데 꿈속이었나 봐. 이불이 축축해졌어. 괜찮아, 괜찮아. 엄마랑 화장실 가자. 미라가 나희를 안아 화장실로 데려갔다. 나희는 이렇게 종종 이불에 오줌을 싸고 미라를 깨우곤 했다.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또래 아이들보다 배변 훈련이 늦어서 걱정이었다. 미라는 욕조가 없는 작은 화장실 한 구석에 이불을 두었다. 그리고 샤워기를 틀어 물줄기로 이불을 적셨다. 미라가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옆에 서 있던 나희가 미라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 아니야 나희야, 엄마가 졸려서 그래, 졸려서. 매일 반복되는 이 새벽이 힘들었다. 다시 기저귀를 입힐까 고민도 했지만 오히려 더 문제가 악화될까봐 새 팬티와 딸기 모양이 그려진 새 내복으로 갈아입혔다. 나희는 동화책을 읽어주는 미라의 목소리를 들으며 다시 잠들었다. 미라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나희의 조그마한 가슴을 천천히 두드려주다가 마른 세수를 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옆에서 잠이 들었다. 미라야, 침대에서 제대로 자지. 그렇게 자면 더 피곤해. 맨날 피곤하다고 하면서. 우철이 보일러 회사 작업복을 갖춰 입고 미라에게 말했다. 미라가 그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 여기서 자서 피곤한 거 아니거든? 미라가 오줌 쌌으면 당신이 좀 일어나서 씻기고 재우지. 꼭 나를 깨워. 나희가 엄마만 찾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나는 아침 일찍 출근도 해야 되고. 그럼 나 일 다닐 땐 아침에 출근 안 해서 밤새 어르고 달래서 나이 재웠어? 이젠 좀 그럴싸한 핑계 좀 대. 아니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 귀찮다고. 참으려고 애를 쓰던 미라가 불쑥 화를 냈다. 나희를 낳고 둘이 벌지 않으면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어린이집 종일반에 나희를 맡겨놓고 둘 다 일을 다녔다. 미라는 결혼 전부터 홍대 변두리에 위치한 시내 면세점에서 패키지 관광을 오는 중국인을 상대로 화장품을 판매하였는데 미라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직하여 일하는 동안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 유치원 하원 후 나희를 돌봐줄 육아 도우미를 부르기에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웠다. 평균 2주에 180만 원을 호가했다.
한 달을 맡기면 한 달치 월급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을 하는 의미가 없었다. 그 결과 미라는 2년째 집에서 오롯이 나이만을 돌보고 있었다. 보일러 수리기사를 하는 우철의 얇은 월급 봉투에 기대어 옆에서 자고 있던 나희가 몸을 움찔거렸다. 나희 깨겠다. 미안해 여보. 내가 더 잘해야 했는데. 일단 나 출근할게. 돈 많이 벌어올게. 아침부터 어깨가 축 처져서 출근하는 우철의 뒷모습을 보니 한 번만 더 참을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미라는 몸을 일으켜 나희의 아침을 준비했다. 계란국과 달짝지근한 애호박 무침 냄새가 풍기자 나희가 스스로 잠에서 깨어 애교를 부렸다. 엄마, 계란국 맛있겠다. 우리 나희가 좋아하는 계란국. 얼른 씻고 와. 치카도 혼자 할 수 있지? 나희는 7살이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아침부터 기분이 좋은 나희 덕분에 오늘은 등원 준비가 수월할 듯 했다. 나희를 태운 노란 버스가 눈앞에서 멀어져 갔다. 미라는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리고 다시 골목길을 터덜터덜 걸어서 집으로 들어갔다. 미라의 집은 연트럴파크라고 불리는 공원에서는 조금 먼 연남동 어귀에 있는 작은 투룸 빌라였다. 오래된 빌라였기에 베란다는 호창으로 되어 있고 그곳을 창고처럼 사용하다 보니 볕이 잘 들지 않았다. 남향도 아니었기에 오전 11시가 지나면 들어오는 햇빛을 보기 어려웠다. 미라는 지난밤 나희가 오줌을 싼 이불과 다른 옷가지들을 세탁기에 넣었다. 세제도 듬뿍 넣은 뒤 세탁기 뚜껑을 닫고 운전 버튼을 눌렀다. 집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덜덜덜 소리가 나더니 신음 비슷한 끙끙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미라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어느 집에서 아침부터 사랑을 나누는지 끊이지 않고 들리는 신음에 풋 웃음도 나왔다. 그런데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일정하게 소리가 들려왔다. 미라가 다용도실로 향했다. 그 남사스러운 신음의 주인공은 바로 세탁기였다. 이 집으로 이사를 온 지도 벌써 4년이었다. 원래는 미라의 이름으로도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속된 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작은 소형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했지만 일을 쉬고 있는 미라에게 은행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심정으로 고른 곳이 이 집이었다. 집주인은 세탁기와 에어컨이 있는 풀옵션이라고 설명했고 미라는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가전제품과 가구를 새로 사고 싶지 않았기에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 가구를 사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면 그 공간에 가구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또 이 집보다 더 괜찮을 집을 구할 만큼 주머니 사정이 여유롭지도 않았다. 이사를 온 후 미라는 얼마 전에 가전제품을 새로 들였다는 집주인의 말을 점점 의심하게 되었다. 중고를 들여온 건가 싶을 정도로 가전제품들의 고장이 잦았다. 한 번은 우철이 자신이 세탁기를 고쳐보겠다며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았었는데 그게 화근이었는지 이제는 덜덜거리는 것도 모자라 음흉한 신음과 같은 소리까지 나는 것이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미라는 인터폰을 들고 통화를 했다. 아랫집 사람이었다. 재택근무 중인데 이 집에서 들리는 신음 때문에 화상 채팅을 하기가 민망하다는 것이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뭘 보거나 하는 건 아니고 세탁기가... 미라는 인터폰을 다시 제자리에 걸어놓고 황급히 세탁기 전원을 껐다. 이런 망할 세탁기. 부부관계를 한 지 6개월도 넘은 미라가 괜히 세탁기를 발로 한 대 찼다. 헹굼이 덜 끝난 세탁기에서
빨래들을 꺼내 두 손으로 쥐어짰다. 다용도실 바닥을 깨진 파란색 타일 위로 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빨래를 짜면 짤수록 힘에 부쳤다. 미라는 점점 더 화가 나기 시작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원진 빌라 3층인데요.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전세 포함 품목이면 집주인이 고쳐줘야 한다고 하던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말을 이어가던 미라의 말을 끊고 공인중개사가 말을 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그렇지 않아도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평소에 활기가 넘쳤던 공인중개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레 작아지자 미라가 본능적으로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 안 그래도 집주인분이 이번에 계약 끝나면 전세금을 높이고 싶어 하세요. 요즘 여기 시세 아시죠? 워낙에 그때 싸게 들어오시기도 했고. 벌써 2년이 다 되었나요? 시간이 너무 빨라서 재계약 잊었네요. 혹시 얼마나? 5천만 원이요. 5천이요? 많아야 3천만 원 정도를 예상했던 미라가 놀란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네, 원래 7천 올리시겠다고 한 거 제가 사정해서 깎은 거예요. 사장님, 5천은 너무 높아요. 그래도 여기는 지하철이랑도 멀고 방도 2개고. 집주인한테 다시 한번 잘 말씀해 주세요. 세탁기 교체 문제도 알려드릴 겸 한 번 더 말해볼게요. 아니요, 세탁기는 그냥 저희가 알아서 잘 쓸게요. 재계약 얘기만 잘해주세요. 꼭이요. 몇 년마다 이사 다니면 복비에 이사비에. 우리 나희가 이제 막 유치원도 적응했고 앞으로 초등학교 배정도 받아야 하는데 잘 부탁드려요. 오늘 저녁 전에는 꼭 연락 주세요. 미라는 다시 한번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쥐고 한숨을 쉬었다.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다. 우철에게 전화를 했지만 우철은 나무집 보일러를 고쳐주고 있는 중인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미라는 일단 빨래를 마저 짜고 탈탈 털어서 건조대에 널었다. 저녁 식탁에서 우철에게 전세금에 대해 이야기하자 식어버린 김치찌개처럼 분위기가 차가워졌다. 눈치를 보던 나희가 미라에게 물었다. 엄마, 전세가 뭐야? 아직 나이는 어려서 몰라도 돼. 엄마, 우리 이사 가면 근해 있는 집으로 가자. 아니면 우리도 대연 아파트로 가자. 애들이 다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유치원 끝나면 거기 놀이터에서 노는데 거기 안 살면 못 들어간대. 근데 되게 재밌는 거 많대. 우리도 대연 아파트로 가자. 5천만 원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철과 미라의 마음도 모른 채 나희는 갑자기 아파트 타령을 했다. 마침 기다렸다는 듯 미라의 전화기가 울렸다. 부동산이었다. 미라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다. 네, 여보세요 사장님. 집주인분하고 통화 잘 하셨어요?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 강경하세요. 사실 이번에 전세 맞춰놓고 건물을 통으로 매매하실 생각이라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보증금 1,000만 원에 건물값이 좌지우지되니까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장님, 이 돈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좀 있나요? 미라는 한참을 침묵으로 보낸 뒤에 말을 꺼냈다.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시겠지만 지금 5년 새에 집값이 다 2배가 넘었잖아요. 전셋값도 그 정도로 보셔야 할 것 같고 저도 매물 한번 찾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너무 기대는 마세요. 혹시 모르니까 조금 외곽이라도 괜찮으시면 경기도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통화 내용을 듣고 우철이 마른 세수를 했다. 5천이라. 절대 안 되지. 우리 형편에 무슨 5천이야. 그러자 식탁 주위를 빙빙 돌며 맡김에 싼 밥을 먹던 나희가 말했다. 엄마, 5천이 뭐야? 좋은 거야? 김나희, 엄마가 밥 먹을 때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지. 바닥 여기저기에 김가루 다 떨어뜨리고.
너 초등학교 가서도 이렇게 할래? 다른 애들 다 의젓하게 밥 먹는데 너 혼자 김가루 질질 흘리면서 다닐 거냐고. 미라가 버럭 화를 내자 놀란 나희가 입을 크게 벌린 채 울음을 터뜨렸다. 미처 삼키지 못한 밥알들이 눈물 콧물과 섞여 입가에 흘러내렸다. 당신은 왜 나희한테 그래? 나희야 이리로 와. 아빠한테 와. 괜찮아 괜찮아. 우철이 다정하게 나희를 안아서 달래주었다. 미라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욱하지 않기로 해놓고 나희에게 화를 내는 스스로가 못마땅했다. 미라에게 뾰루통하게 삐져있는 나희가 우철에게 재워달라고 했다. 미라는 마음이 쓰였지만 한편으로는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 12시가 넘은 시간까지 우철에게 쫑알쫑알 병아리처럼 말하던 나희가 잠이 들자 피곤에 절어있던 우철도 기절하듯 잠들었다. 미라는 빨래를 살펴보았다. 건조대에 널어놓은 지 반나절이 지났지만 빨래에서 물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탈수를 미처 마치지 못한 채 빨래를 꺼내게 만든 신음형 세탁기 덕분이었다. 내일 당장 나희가 유치원에 입고 가야 할 옷도 젖어 있었다. 미라가 다시 빨래를 힘껏 짜봤지만 물기를 모두 짜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미라는 오늘 입혔던 옷을 한 번 더 입혀보낼까 고민했다. 하지만 지금도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한테 방 2개짜리 빌라에 산다고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데 옷까지 연달아 같은 걸 입혀보내면 선생님들까지 차별을 할까 걱정이 되어 빨래 꾸러미를 챙겨 나섰다. 어둑한 골목길을 걸어 나오니 연남동 주민센터를 경계로 환한 상가들이 이어졌다. 연남동 공원 길 옆으로 뻗어있는 나뭇가지들에 초록색 봉오리들이 올라와 있었다. 어느 유행가에서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라고 했던가. 지금은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봄날이었다. 코발트 블루의 짧은 스커트를 입고 높은 하이힐을 신은 젊은 여자가 옆을 지나가자 진한 향수 냄새가 풍겨왔다. 미라는 자신도 모르게 멈춰서서 멀어지는 그 여자의 뒷모습을 쳐다봤다. 또각또각 자신감 있게 걷는 그 뒷모습이 한때 자신의 뒷모습과도 비슷해 보여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미라는 다시 손에 들린 빨래 바구니를 꽉 쥐고 걸었다. 5분 정도 걷다 보니 빨래방이 눈에 띄었다. 들어가서 가격표를 보니 건조만 하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새로 생긴 빨래방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빙글빙글이던가? 미라는 빨래방을 나와 공원길을 따라 조금 더 걸었다. 이 시간에 혼자 걷는 게 얼마만인지 봄바람을 느끼며 걷는 것만으로도 조금 기분 전환이 되었다. 집에 있을 때보다 한결 표정이 밝아진 미라는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을 발견하고 들어갔다. 먼저 갔던 곳보다 가격이 약간 더 저렴했다. 조금 더 걸은 보람이 있었다. 미라는 건조기에 시그니처 향이 난다는 섬유 유연제 시트와 함께 나희의 옷을 넣고 버튼을 눌렀다. 쾌속 건조 모드로 돌린 탓에 30분 정도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았다. 천천히 빨래방을 둘러보았다. 노란 조명이 비추어서인지 아늑하고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에 혼자 있는 게 좋았다. 그때 빨래방 스피커에서 미라가 좋아했던 노래가 흘러나왔다. 유튜브도 스마트폰도 없었던 24살의 미라가 TV로 무대를 보며 따라 부르고는 했던 원더걸스의 노바디였다. 리듬에 맞춰 저절로 몸이 움직였다. 마치 그때 그 시절을 온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오른손 검지를 치켜들고 오른쪽으로 까딱까딱. 다시 왼쪽 검지를 치켜들고 왼쪽으로 까딱까딱.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박자가 퍽 잘 맞아떨어지자 기분이 좋았다. 곧이어 다음 노래가 시작되었다. 이 노래도 안 불러주면 섭섭하지. 대학 시절 학교 축제에서 보았던 가수의 모습이 생각났다. 그때처럼은 아니지만 소심하게 점프까지 뛰면서 붉은 노을 같은 시간을 불태웠다. 얼마나 오랜만에 숨이 차도록 노래를 불러봤는지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눈물이 흘렀다. 밥알을 채 삼키지 않고 울던 나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다행히 미라가 쌓인 감정을 터뜨리는 동안 빨래방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